저기 오랜만에 켰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냄새를 좀 켜놓고 지금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무슨 냄새인지 모릅니다. 그냥 켜놨어요. 스멜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운동 갔다가 뭐 꼼짝꼼짝 하니까 이 시간입니다. 근황? 그냥 바쁘게 살고 있고 이것저것 하면서 살고 있고 그게 괜찮은 것 같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미가 뭐예요? 그러게 나 중국이랑 영국 없는데 인스타그램 중국 사람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오늘 개인 운동 했는데 트레이너님이 혼냈어요. 자세 이상하다고. 그래서 자세 교정 받고 혼자 운동하는 거에 한 30분 정도 더 쓴 것 같아요. 30분 PT 받고 PT? 그냥 자세 교정 받고. 네, 저거 전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 동기가 군대 동기가 여기 인천 놀러 와서 그려주고 갔어요. VPN이라는 게 있군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야만 알고 모르는 건 아예 몰라요. 고추장 파스타 다신 해먹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작업한 건 컴 저장 잘못돼서 다 날라가서 우울했다. 힘내십시오.
모르겠지만 힘내시길. 드라마랑 예능 보는 게 없어요. 재밌는 거 있으면 추천 좀. 커피를 마셔야 그리고 운동할 수 있어서. 근데 잠이 안 올 땐 후회. 유유 후회. 커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약하면. 괜찮네요. 지옥 넷플릭스 말하는 거죠. 시간 나면은 보겠습니다. 오징어 볶음. 맞아, 오징어 볶음 같기도 하더라, 내가 봐도. 빌어먹을 세상 따위. 제가 정말 한국 유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가서 전시회도 못 가서. 이분은 외국인이신 거지? 제가 정말 한국 유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못 가서 전시회도 못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시회를 못 갔다. 글 그림 프로젝트, 사실 그것이 저의 요즘 삶의 거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시오로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좀 더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고, 아마 이번 호 때는 제가 직접 거기서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뭔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이게 상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합니다. 붕세권 아닌 것 같아요. 붕세권, 붕어빵 본 적이 없어요, 근처에서. 듣다가 자면 됩니다. 이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더 정확하게 세세한 기획이 나오면 공지를 때리겠습니다. 유명해지시기 전 불안에 대한 인터뷰 유튜브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다 쏟아낸 건가요? 그럼 불안에 대한 작품은 끝? 현재 진행형입니다. 평생일 것 같은데. 판매 날짜는 대략 12월 초입니다. 또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늦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벨롭 되고 있는 중간 내용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에 업로드를 하면서 또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그런 식으로 언지를 들여볼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패키징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패키징은 좀 더 다른 종이가 아니라 다른 재료를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견적을 의뢰까지 해놨는데 거기서 만약에 단가가 비싸지면 또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을 수정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제작 들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다른 일정은 없으신지? 뭐 그럼 원래 일정은 뭔데요? 내가 하는 원래 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패딩을 입고 운동을 갑니다. 운동 갈 때 이제 헬스장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추워 죽겠어요. 바람이 아주 숭숭 들어옵니다.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그 뭐냐? 그 뭐야? 그게 되게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약간 철수와 영희 같은 느낌이었는데 재즈 하시는 분 윤석철 트리오인가? 맞다. 철수와 영희는 뭐예요? 저 윤석철 트리오 노래를 좀 자주 듣고 있어요. 틀어드릴게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좀 유명한 거라서. 재즈입니다. 재즈. 불안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상규님 감사합니다. 판매 장소 달라집니다. 서울이에요. 그래도 손도 시려워서 장갑도 끼고 갑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 한겨울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떠신가요? 모르겠어. 어땠지?
근데 감정이 어떤 그림을 이루고 있는 주된 재료였던 적이 너무 오래됐었던 터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월동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냉난방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가슴까지 오는 장발 거기까지 길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허리까지 기르는 건 어때요? 댓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작가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감정.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감정, 어렵다라는 감정. 오늘 화면 신경 좀 써봤어요. 머리 길 때까지 기다린다던 촬영 아직 안 했습니다. 내일 오전 수업 있는데 라방 때문에 늦잠 자게 생겼어요. 주무셨다가 나중에 녹화돼서 올라오는 걸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끼들 잘 살아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힘들 때 라방을 보면 행복하다. 더 자주 해야 되겠네. 박완규 선생님, 읽기 잘했습니다. 반삭했을 때. 근데 하고 나면 처음엔 괜찮은데 금방 고슴도치처럼 삐죽삐죽 돼서 안 이뻐요. 짧은 머리 같은 경우. 붕어빵 3개에 3,000원짜리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 항의를 하고 싶네요. 제가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3개에 3,000원은 좀 너무했지. 선 넘었지. 언박싱을 여러분, 제가 알겠어요.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저한테 중요한 이슈고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아직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 보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언박싱 영상을 처음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었나봐요. 이 언박싱을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뚜껑 까서 열어보고 뭐 이러이러한 게 있네,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바라는 게 그런 것이었을 테니까 서로서로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이걸 너무 어렵게 접근을 했었던 거예요. 예술적인 걸로 풀고 싶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를 잡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촬영 PD님을 불러서 영상을 찍었어요. 어떤 영상을 찍었냐, 저희 그때 당시에 김포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 김포에
거실 벽면 전체를 이제 한국화를 그리는 장지, 그러니까 한 높이가 2m 정도 되는 장지를 4장을 이어붙여서 그 거실 벽면에 가득 채우고, 그 받은 선물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뚜껑을 까고 이제 안에 걸 보면서 그거를 그리는 거죠. 뚜껑을 까서 만약에 그 안에 캔들이 들어있었다, 그럼 캔들 병부터 뭐 불은 없지만 그래도 불이 붙여져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불이 붙은 캔들의 모양을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안경을 선물 받았다 그럼 안경을 또 위에 그리고 해서 제가 아이패드 작업했을 때 탑을 쌓았던 거랑 비슷하게 어떤 건물의 모양을 그려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하루 안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10시간을 넘게 촬영했는데 절반도 그 종이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PD님도 다음날 일정이 있으시고 나의 경우도 다음날에 할 게 있으니까 다음을 도모하자. 내가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면서 이걸 핸드폰 화면에다가 이제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편집할 때 교차로 쓰고,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집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오셔서 이걸 마무리 촬영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상황이 되게 유동적이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밀려서 이제 한 5, 6개월 지나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5, 6개월까지는 안 갔나? 아무튼 근데 언젠가는 그 그림을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김포 벽면에 그 그림이 여전히 달려있기 때문에 좀 뭐 전망이 염치불구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나머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 인정하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심심치 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제가 왜냐면 그림을 처음 그릴 때 그 펜화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펜 중에서도 붓펜, 그러니까 뭐 붓글씨를 연습할 때 쓰는 붓펜으로 제가 처음 그림을 막 재밌게 그려봤었던 그때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를 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뭔가 봐주는 사람들도 생긴 것이지 라는 생각도 교차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선물은 다 열어봤습니다. 상자에서 다 이제 빼내서 상자를 아예 다른 방에다가 옮겨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만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다 보긴 했는데 이제 사실 좀 처음에 취지랑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뭘 봤고 뭘 아직 그리지 않았는지, 뭘 그렸는지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었어야 돼. 서프라이즈였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벌써 먼저 선 아가리를 털게 됐네요.
아무튼 그것도 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처음 보고 처음 들은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도 한쪽에다가 상자에다가 다 이렇게 몰아넣고 시간 날 때마다 김포집에 있어요. 왠지 그거는 열로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김포에다 놔두고 당연히 제가 방에 있는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 심심할 때 하나씩 열어서 읽어보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거는 제 책상에 지금 올려져 있는데, 그 저희 전시할 때 강철부대 막 한참 할 때 저 전시회 했었잖아요, 서울숲에서. 근데 그 서울숲 전시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루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공유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온라인 전시에 해당되는 이제 이 뭐랄까요, 온라인 전시의 1일차부터 마지막 6일차 그리고 그 다음날 진행했었던 온라인 전시회 대담회까지의 어떤 감상평과 그 간단한 뭐 소회 그리고 내용에 대한 정리, 내가 입었었던 1일차, 2일차, 3일차 바뀌어 나갔었던 그날의 책상의 DP라던가 내가 입고 있었던 의상, 머리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다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수첩을 저한테 주신 걸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대박이다. 보니 약간 찔끔, 정말 장난 안 치고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읽어야 되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읽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한 읽어볼까요? 이게 보니까 1일차, 2일차에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 묻어나 있어요, 이 글에. 근데 3일차 정도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 파악이 된 상태에서 글을 쓰시니까 더 여유롭다 할까?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 3일차 작가님께 보냈던 3일차 후기 DM 내용. 작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1, 2차 온라인 전시 때보다 오늘 조금 더 편해 보이셔서 보기 좋았어요. 오늘의 후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여유가 느껴지죠? 오늘은 유난히 내용이 집중도 잘 되고 더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다양성의 존중과 이해에 대한 사례 소개와 그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들 보여주기, 그리고 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 소개와 편지 내용 공개까지. 그 짧은 30분 동안 같이 알찬 시간을 보냈네요. 특히 작가님이 차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정말로 같이 생각을 나누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사실 차별이라는 건 인종차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어쩌면 일상에 만연하게 여기저기 존재하는 거잖아요. 작가님의 생각과 사례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저 자신조차도 은연중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반성도 들고 정말 좋았어요. 특히 작가님이 가깝게 앉아서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니까 진짜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하시고 나서 다양한 국가의 불상들이 이 한 공간에 있다는 걸 보여주셨을 때도 정말 전시회를 감상한 느낌도 나고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쓰신 편지 내용을 공유해 주셨잖아요.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용기 있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구나였어요. 특히 그 아동 심리 치료사분의 편지 내용은 정말 감동이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좋은 내용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여러 가지로 깨달은 것도 많고 괜스레 생각이 많아지는 전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유익했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일도 7시에 뵙도록 할게요. 작가님 남은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PS 작가님 저 더현대서울전시 참여예술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카톡 채널로 사진 전송하는 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가고 다음 주 토요일에 가서 사진 2번 전송하면 2번 참여하게 된다든지. 작가님과 이벤트 관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까지예요. 아주 정성이 녹아져 있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원래대로 저희가 전시회를 준비했을 때 당시 포맷대로 간다고 하면 그날 그러니까 3일차에 작업을 했으면 3일차 작업에 대한 완성본이 중간에 나와줬어야 되는데 제 작업 특성상 그게 안 나와서 저는 매터리얼을 공개했었잖아요. 내가 만들 작품의 재료를 중간중간에 공개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작업 재료도 단어로 다 써주셨어요. 배구 스파이크 자세 같은 뒷모습, 날아오르는 듯한 뒷모습, AI스러운 부품들, 우주정거장 확대 모습과 동그란 로봇 물음표, 관객 참여 오픈 카톡방, 저녁 직전에 버려진 군시계를 이용해 만든 그림 작품, 작가님 이마도 있었나? 그래서 이것이 2일차에 탄생했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걸까? 라고 작은 소회를 덧붙여 주신 아주 정성 그 자체다. 감사합니다. 약간 추억 탐방이죠. 저도 읽으면서 그날의 어떤 기억들이 잠깐 스치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억에 젖어보는 일은 괜찮은 일입니다. 편지의 그림이요? 3일차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림까지 3일차 온라인 전시 모습. 제가 전세계 나라를 구했나봐요 진짜. 그러게요. 정작 저는 그 편지의 힘을 알면서도 편지를 써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작가님 나라 세우는 뭐예요?
나를 어떻게 세우냐? 감사합니다. 나는 김옥희가 듣고 싶어졌어요. 미국에서도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미국 가보고 싶네요. 단순 할아버지, 아니 단군 할아버지처럼 더 잡으시면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키키키키. 저도 이런 농담에 웃을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웃을 일이 참 많을 텐데. 중국 간식을 선물로 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재밌죠? 저는 지금 이 김옥희를 듣고 있노라면 이 김옥희를 한참 들었을 때 2020년 바야흐로 때는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려갑니다. 진짜 추운 겨울날이 생각납니다. 차디찬 진짜 난로 하나에 의지하는, 손난로 하나에 의지하면서 그림을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아버지 공장 한켠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진짜 추웠던 날. 그때 김옥희를 많이 들었죠. 에어팟 1을 끼고. 저는 이 김옥희 이 양반의 내적 친밀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만나면 하이파이브 할지도 몰라. 허상을 그리고 완성하고 심지어는 허상을 판매하고 팔고 또 몇 개월 뒤에 이 일이죠. 2020년 그쵸. 네. 아니 17년도가 아니라 19년도. 실제로 만나면 하이파이브 해도 되지. 작가님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으로서 바라는 스스로의 모습. 모르겠네. 내 이상형이 뭘까? 그냥 잘 살고 싶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좀 포장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수도분하게 살고 싶은데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이 자기 자신을 이제 포장하고 잘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사시는구나.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진 않으니까 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내 모습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는 무슨 사실은 덜덜 떨면서 최대한 차분한 척이 아니라 긴장한 거 아니고. 그 마음 지키기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쉬운 게 어딨나. 힘들죠. 솔직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랩 안 합니다. 뭔 소리죠? 저는 제가 잘하지 못하는 걸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허상을 어떻게 판매하게 됐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약 54만 7천 번째 정도 될 것 같아요. 설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시면, 서치를 조금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 푼 정보이기 때문에. 촉이 좋다고 느끼냐고요? 촉 안 좋아요, 사실. 그냥 입을 한번 입방정을 놀려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포장했다. 그래서 제가 포장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등산 가보셨던 산 중에 가장 좋았던 산은요, 진해 장복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참 또 많은 생각 정리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친 내 몸을 이끌고 가던 곳이었기 때문에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그 산에 가서 참 많이 또 위로를 받았죠. 진해에 있는 장복산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정말 등산,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산이 엄청나게 큰데. 네, 봄파랑 같이 옛날에 한번 같이 갔었던 인스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서도 올렸었던 것 같고. 아닙니다. 죄송할 게 아닙니다. 저도 농담한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해줄 거예요. 찾아보세요. 3kg짜리 닭으로 만든 치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만 1.5kg짜리 작은 닭으로 치킨 만든다네요. 뭘 어떻게 생각해? 먹어보고 싶은 거지 그냥. 실하겠네. 살도 많이 붙어있겠네. 다시 왔다. 진해로 좋죠. 저는 진해로 많이 뛰어다녔어요. 운동한다고. 나도 세부 해보고 싶다. 아따 실하겄네. 아따 마 실하겄구만. 고추장 파스타 불행해지는 맛. 먹기는 다 먹었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정말 공복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은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 하지만 다 먹었고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 먹었습니다. 수탉은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조금씩 시동을 걸 거예요. 아마 나지막하게 들려올 겁니다. 그 전에 자야 되는데. 저 수탉은 몇 킬로일까요? 장딱일 것 같다. 그지? 목청 좋은 거 보니까 3kg 넘을 것 같은데 저 친구는? 그 녀석. 치킨을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늘려가지고 요즘은 좀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장딱이 뭐냐고? 장딱이 그거예요. 그 수탉인데 그 뭐야, 등치 큰 애들, 등치 크고
꽁지도 길고 되게 화려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토종 닭이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섞인 걸 거야. 걔네가 장닭이 그냥 수탉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라네. 그렇대요. 그냥 수탉이래요. 수탉인데 엄청 등치 큰 애들을 장닭이라 그래요. 수탉이라고 덩치가 다 크진 않거든. 베란다에서 지내던 병아리 2마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공장으로 가서 이제 야외에서 키우고 있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간밤에 들개들이 침입해서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거 기억하죠? 그 닭장을 수리를 견고하게 해서 간밤에 들개들이 침입할 수 없게 되게 철두철미하게 봉쇄를 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닭가슴살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새로 올라오나요? 이건 새로 알게 된 정보인데 좀 저도 더 많이 먹어봐야 되겠네요. 오랜만이죠. 압도적 성대모사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압도적으로 1등 하자. 압도적으로. 머리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우리가 제일 잘할걸요. 탈모 샴푸요. 하나 사야겠네. 단백질 플러스 견과류. 나 단백질 많이 먹는데. 작가님, 저 진심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건가요? 뭐야? 물어봐봐. 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머리카락. 오늘 GQ 헤어스타일 너무 좋았어요. 그런 스타일 하니까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건가 봐. 진짜 그렇게 발라놓고 있으면은 진짜 머리가 이거 나중에 샴푸할 때 얼마나 빠지려나 이 걱정을 하게 돼. 사진 찍다가 너무 이게 두피에 무리가 가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 중요하죠. 단백질 너무 먹으면 통풍 생겨요. 그 정도로 많이 먹진 않아요. 나중에 정말 내가 머리가 벗겨진다 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밀 거예요. 삭발을 할 거고 그 옆에 있는 머리로 위를 가리겠다라는 추태를 부릴 생각은 추호에도 없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벗겨진다 라는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그냥 힙하게 대가리 다 밀어버리고
뭐 중으로 살아야지 뭐 어떡해. 김옥희 씨는 다 좋은데 한 번씩 이렇게 주체가 안 되실 때가 있으셔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도취하실 때가 있으신 거라서. 에바죠. 옆머리로 윗머리 섹시하게 가리실 듯. 히히. 미쳤나봐요. 여러분, 꿀팁입니다. 탈모 샴푸로 맨날 감으시면 안 되고 일반 샴푸로 2, 3일 하면 탈모 샴푸 1일, 그러니까 2대1 내지는 3대1의 형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들 기억하십시오. 그래, 탈모 하다가 진짜 탈모 온다니까. 말을 여러분 아껴야 됩니다. 입 조심해주세요. 손가락 조심해주세요. 깜장콩을 하나 내가 사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검정콩을 먹어야 되겠구만. 고등학교 때는 검은 콩이랑 이 양배추를 삶아서 이제 락앤락통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었는데, 그때는 참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 제 자신에게 관대해졌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졸립니다. 잠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졸리면 잠을 깨세요. 내가 그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웃겨서 잠 다 깨워놓고 졸리다뇨. 내가 웃긴 게 아니라 아까 어떤 사람이 옆머리로 섹시하게 여기 위에 가린다고 하면 그게 웃겼던 거지. 타요 글에 있는 한자라고 하시면
그 외자로 한자 딱 하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캔들 끄고 잡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운동장 한 바퀴. 아이고. 바카스 한 박스 보내주세요. 이 바카스 제가 실제로 되게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이제 3시 26분이죠, 한국은. 낭 장난이죠. 우리 저기 오프라인 저기 판매 때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때 바카스 하나씩 주고 받읍시다. 전시회 가서 정말 그래, 요거 이야기까지만 하자. 나한테 제일 큰 요즘에 들어서 이슈는 뭐였냐면 뭐 돈을 얼마를 벌었냐, 뭘 찍었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전시를 갔는데 이제 작품이었죠. 작품을 보는데 그 컨셉 자체가 정말 제한된 인원만이 타임에 맞춰서 몇 팀씩만 입장이 가능하고 뭐 음악 같은 것도 아예 없고 큐레이터의 짤막한 설명을 들은 뒤에 계속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에서 나는 바라봤어요. 처음엔 앉아서 보다가 바닥에 이제 매트가 깔려져 있는 걸 확인하곤 저기서 누워서 봐도 된다라는 것까지 듣고 저는 누웠죠. 누워서 이제 허공을 가만히 응시를 해요. 근데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 이 천장이 오목한 형태로 파여져 있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동그랗게. 그 오늘 제가 제 본계 피드에다가 올린 분홍색 사진이 그 전시의 현장인데 동그랗게 뚫려 있고 이 동그란 부분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뚫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허공을 바라보면 자동적으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이 오목하게 패인 벽은 조명이 달려 있었고 그 조명이 빛을 반사시키면서 그 자체가 빛을 내는 형태로 보여요, 육안에. 그러면 이 색이 만약에 분홍색으로 시작했으면 계속 분홍색인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 분홍색이지만 색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냥 휙휙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분홍색이었다가 색이 짙어지면서 빨간색이 됐다가 빨간색에서 좀 더 짙어지면서 서서히 갈색빛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예 다른 초록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아까 타임에 맞춰서 몇 팀만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타임을 맞추는 이유는 만약에 그 저녁에 가게 되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가서 천천히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점점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는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니엇니엇한 파란색에서 시작되는 이 하늘의 색이 점차 어두워져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 주변에 있는 벽들도 계속 조명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고,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옆자리에 누운 남자가 코를 고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작품에 너무 빠져들고 있는 그 와중에. 그래서 잠깐 어떻게 할 뻔하다가 좀 간신히 참고 다시 작품에 집중을 했는데 이게 이 하늘이
동그랗잖아요. 야, 이게 내 심장 같더라고. 내 심장 같아. 내 심장이 어떤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어 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자극, 좋은 자극, 나쁜 자극,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내 심장의 색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빛들이 내 심장이 뿜어내는 그런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그냥 나인 것 같다. 이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근데 야, 준서야 너 정말 조금 지친 것 같다. 좀 쉬어라. 이렇게 막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 이 내 심장이. 그 순간에 막 진짜 사나이의 눈물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해가지고. 근데 주변이 되게 어둡거든요. 내부는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들키거나 하진 않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한 3-40분 정도 주는 것 같은데 3-40분 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허공을 응시를 했어요. 허공이라기보다는 이제 천장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강원도의 원주에 위치해 있는 뮤지엄 산이라는 곳이고 사진 촬영은 원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나오기 전에 후다닥 찍고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돼서 나중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감명이 깊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에 또 방송을 키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10초를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안녕. 감사합니다.